박수홍, 초호화 돌잔치에 70억 아파트까지 매입했는데 연학제 어쩌나 박수홍이 마침내 활짝 웃었다. 최근 그의 딸 다홍이의 초호화 돌잔치 소식과 함께 그가 70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연일 화제다. 지옥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30년간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 갇혀 자신의 삶과 부를 송두리째 착취당했던 한 남자가 23세 연하의 아내와 기적처럼 태어난 딸과 함께 완벽한 행복을 전시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대중은 그의 눈부신 행복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편하다. 이 모든 환희의 순간 뒤에는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하는 가족 잔혹사라는 짙은 피냄새 나는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매입한 70억 아파트는 과연 고통 끝에 찾은 행복의 성전일까? 아니면 끝나지 않은 연학제? 그 지독하고 잔혹한 악연이 고리로부터 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생존의 성벽일까? 빛과 그림자 70억 성벽과 끝나지 않은 전쟁의 서막 박수홍의 현재는 그야말로 빛이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온갖 악의적인 루머와 인격 살인에 가까운 사이버 공격 속에서도 곁을 지킨 아내 김다혜 씨와 법적 부부가 되었다. 아내를 향한 마약쟁이, 돈을 노린 접근 등 입에 담기 힘든 가짜 뉴스 속에서도 그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았고 50대의 나이에 그토록 원하던 아빠가 되었다. 그가 딸 다홍이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아내와 함께 웃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이 순간을 갈망해왔는지, 그리고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는지를 웅변한다. 그가 최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70억대 마포구의 한강변 아파트는 이러한 행복의 물리적 증거이자 방패처럼 보인다. 이는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의 쉴 곳 하나 없었던 그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흡혈귀들이 아닌 오직 자신의 아내와 딸을 위해 마련한 첫 번째 울타리이자 성역이다. 30년간 가족이라는 이름의 노예로 살았던 그가 마침내 경제적 독립을 선언하고 가장 끔찍한 배신을 겪은 후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물리적 성벽을 쌓아올림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으려 하는지도 모른다. 70억짜리 콘크리트와 철골은 무너진 인간관계의 신뢰를 대신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이다. 그러나 이 견고한 성벽 밖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그의 연학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30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친형 부부는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 사기가 아니라 박수홍의 전성기를 통째로 회계장부에 가두고 청춘과 인생을 좀먹은 흡혈에 가까웠다. 박수홍이 방송에서 죽고 싶었다고 절규했던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이는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가족이 자신을 파괴하는 도구였음을 깨달은 존재론적 충격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진흙탕 싸움 속에서 그가 핏줄이라 믿었던 이들에게 받은 2차, 3차 가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막말과 인신공격, 박수홍이 여자를 잘못 만나 저렇게 됐다는 식의 책임 전가.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박수홍의 세 가족을 악마화하는 비열한 전략을 사용했다. 심지어 검찰청에서 대질 조사 중 아버지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이고 칼로 XX 버릴까라는 폭언과 함께 실신하는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가부장제라는 낡은 이름으로 아들의 인격과 주권을 말살하려 했던 상징적인 살인 미수 행위였다. 박수홍은 돈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를 잃었다. 아내 김다혜 씨 역시 유튜버들을 상대로 수년간 명예훼손과의 싸움을 벌이며 이 부부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전장으로 삼아야만 했다. 초호화 돌잔치에 담긴 절박한 주권선언, 이런 끔찍하고 살벌한 배경 속에서 치러진 초호화 돌잔치는 단순한 축하 파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끝나지 않은 재판과 여론을 의식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었던 행사를 왜 이토록 화려하게 치렀는지 의문을 표한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트라우마 생존자가 벌이는 필사적인 주권선언이자 박수홍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그는 대중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배신하고 나락으로 밀어넣은 그들에게 보란듯이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나는 당신들 없이도, 아니 당신들이 없기에 비로소 완벽하게 행복해졌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내 돈으로 누렸던 그 호화로움을 나는 이제 내 힘으로 내 가족을 위해 다시 이룩했다는 보효이자 과거에 대한 완벽한 단절을 선언하는 의식이다. 그의 행복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을 넘어 지독한 배신에 맞서는 투쟁의 무기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양분 삼아 루머를 퍼뜨리거나 동정심에 기생하려 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증명해야만 하는 숙명적인 전투를 떠안았다. 아내 김다혜씨가 직접 가짜뉴스 유튜버들을 고소하며 벌인 지독한 법적 투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들 부부에게 행복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며 이 돌잔치는 그 쟁취의 승전 기념식이었다. 따라서 70억 아파트 매입과 화려한 돌잔치는 그가 자신과 새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자 공격 수단인 셈이다. 이는 내 인생의 통제권은 이제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선언이며 동시에 자신을 착취했던 모든 세력에 대한 심리적 역공인 것이다. 대중의 시선 축복, 그리고 남은 불안감 연악제 어쩌나 대중은 박수홍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그가 겪은 고통의 깊이, 특히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가족 문제와 엮인 비극을 알기에 그가 지금 누리는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공감한다. 하지만 그 응원 속에는 어쩌나 하는 특유의 불안감이 공존한다. 법이 친형을 처벌할 수는 있어도 핏줄이라는 이름의 이 지긋지긋한 굴레, 즉 연악제를 과연 완벽하게 끊어낼 수 있을까? 친형 부부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박수홍의 가족이라는 굴레로 묶여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관계가 갖는 무게와 끈질긴 속성상 이 악연이 고리가 완벽하게 끊어지지 않는 한 박수홍의 행복은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도 어떤 해를 가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대중의 뇌리에 남아있다. 70억 아파트는 그래서 더더욱 견고해 보이지만 동시에 외부의 공격에 모든 것이 노출되는 가장 투명한 유리성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도 한다. 박수홍의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의 금전 문제가 아닌 가족 경영의 그림자 아래에서 희생된 수많은 연예인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가 이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행복을 쟁취하는 것은 단순히 박수홍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건강하지 못한 가족 관계로부터 벗어나려는 이들에게 주는 희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박수홍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샴페인을 터뜨리는 동시에 가장 쓴 독배를 마시고 있다. 그가 새로 지은 70억 성벽이 과연 이 모든 연악제를 막아내고 그의 가족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과연 이 드라마의 결말은 행복한 승리일까? 아니면 끝나지 않은 비극 이막일까? 대중은 한편의 처절한 드라마를 보는 심정으로 그의 행복과 그의 전쟁을 동시에 그리고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